네, 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동물 생태학자인 사이 몽고메리의 경이로운 이야기가 가득 찬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은 이란 책입니다. 더 숲에서 2019년에 나왔는데요. 저자에게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 동물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어릴 때 부모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 기질을 가진 아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놀지도 말하지도 않고 음식을 거부해서 만 3세가 되어서도 거의 자라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2세 전후로 어릴 때 누군가 반복해서 심하게 흔들었다는 것을 추측해보는 대목은 나와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쓰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강아지를 입양했대요. 그렇게 만난 개 몰리는 저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엄마는 저자가 사랑스러운 소녀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녀는 개다움을 숭배합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말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죠. 그러자 자신의 딸이 얌전하고 분별력 있는 소녀로 자라기를 바랬던 엄마는 자신의 딸이 좀 뒤떨어진 아이는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병원에 데려가요. 근데 의사는 아이들에게 조랑말 단계는 언젠가는 지나간다며 엄마를 안심시켰고 정말 그 말대로 조랑말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는 본인이 개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죠. 몽고메리는 어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여자아이가 되는 법만 가르쳐주고 개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개 몰리의 초자연적인 힘에 감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몰리는 아빠 차가 대문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알아채고 엄마가 캔 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드는 순간 바로 냄새를 감지하고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죠. 콧구멍만 해도 본인은 그냥 동그란 구멍인데 몰리는 쉼표 모양이었다고 하면서 몰리의 힘을 갈망합니다. 네, 몰리가 죽고 난 이후 저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파양당한 다른 개 테스와의 소통에서도 섬세한 교감을 이어갑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려준 상황을 떠올리며 테스가 아무리 영리해도 저자가 왜 어둠 속에서 장님처럼 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테스 자신은 잘 보이는데 왜 사람은 보지 못하는지 이상했을 텐데 그래도 항상 사람에게 맞춰주었다고 회상합니다. 몽고메리는 자신을 그렇게 깊이 사랑해준, 자신에게 온전히 의지한 존재, 깊은 은총을 경험하게 해준 라이프타임 도그. 테스와 이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느낄 때 테스의 부재를 크게 느끼기보다는 존재로 더 크게 남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에게 남기는 선물은 바로 더 넓은 마음과 더 큰 사랑임을 발견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들은 앵무새와 거북이를 빼고 다들 우리보다 먼저 죽는데요. 긴 애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양치기 개 중에 유전적으로 한쪽 시력을 잃고 태어난 몸짓도 매우 작은 서버라는 개를 입양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서버는 로켓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열정적이며 사교적이며 행복한 존재였죠. 보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서버는 모든 순간 즐거움을 불러일으켜서 저자는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삶에 감사해요 라는 노래를 이 개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노래로 바꿔 부르기도 했대요. 제가 저자의 생각에 감동한 부분은 서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서버는 한쪽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시력이 좋은 눈 하나와 축복받은 눈 하나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눈 때문에 양치기 개로 키워지진 못했지만 둘이 서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과 다른 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대문어 옥타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와 처음 소통하기 위해 팔을 내어주면 문어는 동전 크기의 강력하고 하얀 빨판 수십 수백 개로 우리의 피부를 맛보는데 사람이라면 너무 징그럽겠죠. 아무튼 문어는 몸의 색깔과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18kg에 달하는 몸을 오렌지보다 작은 구멍 속으로 스르륵 통과할 수 있으며 앵무새 부리 같은 입, 만년필 같은 먹물, 독사와 같은 독을 가졌다고 해요.
친해지고 나서 머리를 만져주면 색이 하얗게 변하는데 문어가 편안한 상태라는 뜻이래요. 자, 문어도 저마다 성격이 달라서 이름 붙일 때도 각자의 성향을 반영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자, 감정도 인간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저자는 동물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보다 동물에게 감정이 아예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 훨씬 더 악질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문어는 뉴런의 5분의 3이 뇌가 아니라 다리에 분포되어 있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대목은 매우 부럽게도 느껴졌습니다. 자, 각각의 다리마다 별도의 뇌가 달려 있어서 다리로 자극을 갈망하고 즐긴다는 문어는 뚜껑을 열고 게살을 꺼내 먹고 뚜껑을 닫아 놓기까지 하고요. 상자 속에 여러 개의 상자가 들어 있어서 계속 열다 보면 먹이가 나오는 게임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도 저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사귄 옥타비아는 어느 날 10만 개의 알을 낳았어요. 그러나 짝짓기를 한 게 아니라서 모두 무정란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옥타비아는 모든 관심을 알들에게만 쏟아부으며 가는 다리로 알들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자신의 몸으로 알들을 덮은 자세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수조 안에는 알을 노리는 포식자도 없었는데도 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10개월이 지나서 알들은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0개월은 문어의 수명을 감안하면 20년간 아무도 만나지 못한 셈인 거죠. 마지막으로 저자와 눈을 마주치고 빨판으로 팔을 휘감고 5분 정도 작별의 시간을 가진 후 옥타비아는 수조 안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저자와 옥타비아의 우정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은 저절로 나타난다며 자신이 스승으로 부를 만한 대상은 대부분이 동물이었다고 해요. 13마리의 동물들이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다리가 4, 2, 8개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열고 그들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자가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질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와 다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